원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작 실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서를 읽으면 리딩 실력이 향상되겠다 정도는 뭐 워낙 당연한 거니까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읽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오신 분들은요, 아, 원서 읽기를 하다 보면 오디오북이라는 거를 꼭 들으라고 하네? 오디오북은 근데 듣는 거니까 그러면은 원서를 읽으면서 오디오북을 활용하면 리스닝 수준 정도까지도 내가 향상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까지는 어느 정도 스스로들 많이 파악을 하세요. 그런데 원서를 읽으면서 스피킹이나 라이팅도 사실 향상을 시키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건 안 되겠지 라고들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능합니다. 원서를 읽고 내가 읽은 것을 활용해서 내 영작 실력을 키우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이제 여기서 제가 라이팅이라고 적어놨지만 저는 사실 영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쓰는 것만 늘지 말하는 건 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작을 머릿속에서 한 다음에 손으로 적으면 그게 쓰기인 거고요. 그걸 이제 소리 내면서 입으로 말하면 그게 스피킹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영작을 할 수 있으면 스피킹과 라이팅 둘 다 기본적으로 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는 영작 실력을 높이는 데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읽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라이팅 연습을 해봐야지라고 하시면은 독후감을 먼저들 떠올리세요. 그래도 분명히 독후감 쓰는 거 해본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독후감 쓰는 거 다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직 영작 실력이 안 돼가지고 시작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요, 원서 읽고 독후감 쓰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 뉘앙스를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게 0이에요. 0%입니다. 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독후감을 쓰면 쓰는 대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독후감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저걸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독후감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원서를 읽은 다음에 영어로 독후감 쓰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말 책 읽고서는 한글로 독후감 쓰는 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말 계속 써요. 아까 저희 피디님도 초등학교 때 쓰던 독후감 얘기하셨는데, 뭔가 독후감을 쓰게 되면 저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왠지 자꾸 내가 내 인격 향상을 위해서 뭘 배웠는지를 자꾸 찾아. 아무런 도덕적인 교훈이 없는 책인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독후감 쓰라 그러면, 아, 나는 이것을 통해서 뭐 무엇을 배웠다, 뭐 약간 그런 식의 내용. 그리고서는 이제 뭐 참 재밌었다, 다음에는 더 꾸준히 읽어서 더 많은 양을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써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포인트는 영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장을 다양한 시도를 해봄으로써 내가 써보는 데 있는 거지, 똑같은 말을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영작 훈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말을 안 쓰려면 쓸 말을 내가 떠올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독후감으로써 내가 쓰기 위해서 뭘 쓸까를 고민하는 건요, 영어 학습과는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 고민한다고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영작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과 관련 없는 부분이 너무나 커요. 독후감을 쓴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제가 독후감을 쓰는 거에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읽은 건 여기 있어요. 근데 쓰는 건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읽은 건 내가 윈딕시 책을 읽었어요. 윈딕시라는 강아지와 오파레라는 여소녀의 이제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래놓고 독후감을 쓰고 있을 때는 나에게는 왜 친구가 없나 막 이런 거를 써. 자, 갑자기 너무 주제가 슬퍼서 깜짝 놀랐어요. 자, 포인트는 읽은 것과 내가 실제로 쓰는 내용이 보통 달라집니다. 그러면 독후감을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읽어서 내가 학습한 것과의 연관관계가 상당히 또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역시나 핵심이겠는데, 독후감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영어 원서를 더 잘 읽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독후감을 쓰면 실제로 다음 원서책을 읽을 때 내가 뭔가 더 집중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내 눈으로 문장들을 뜯어보게끔 뭔가 이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라이팅 액티비티를 하면은 책을 읽는 거에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추천드릴 이 방법은요, 이 세 가지 단점이 모두 다 커버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원서를 읽고 나서 라이팅 실력을 키우고 싶으시면요, 읽은 내용을 요약하세요. 자, 먼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읽은 그 문장 있죠. 그리고 내가 본 그 표현 있죠. 내가 몰라서 찾아본 그 단어 있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읽은 내용을 요약하시면 돼요. 이걸 많이 해서 익숙해지고 내가 영작이 조금씩 됩니다.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봤던 문장 표현을 가지고 쓰는 문장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살짝 패러프레이즈해서, 패러프레이즈 한다는 거는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또는 다른 문장 구조로 살짝 바꿔주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점점 원래 있던 문장과 표현을 가져다 쓰는 거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패러프레이즈해서 결국은 나의 문장으로서 요약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지금 미쁨러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독후감이 더 어렵습니다. 독후감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막 생각은 여러 가지가 들지만, 이게 생각은 우리가 우리말이라는 언어의 원어민 레벨로 생각하고, 근데 영작 실력은 그게 아니니까 쓰고 싶은 말은 원어민 수준인데 막 나오는 문장은 막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이면 이 갭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막 이게 맞았는지 뭐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자, 핵심은 이거예요. 먼저는 있는 문장 구조 그대로, 단어 그대로 옮겨 놓는 걸로만 시작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패러프레이즈 해 나가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I like French fries very much. 나는 French fries를 정말 좋아해요 라는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하면요, I love French fries. 뭐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근데 like something very much를 그냥 love로 바꾼 거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다만 놓았던 것을 이제 조금씩 내가 어휘력도 늘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 늘면은 이제 그것들을 살짝씩만 내 문장으로 바꿔나간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레벨은 딱 읽고서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시작은 가져다만 놓는 거, 중간 과정은 가져다 놓은 거를 이제 조금씩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 마지막 과정은 가져다 놓는 거,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 다 건너뛰고 그냥 읽고 나서 기억나는 걸로 짜자자자 요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단계로서 이 과정을 생각해 봐 주시면 돼요. 이게 독후감보다 더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것들은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개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내가 읽은 내용을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뭘 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읽고 나서 독후감 쓰겠다고 앉아가지고는 뭐라고 쓰지? 20분을 고민해. 그건 영어 공부한 시간이 아니에요. 영작을 훈련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다른 거 고민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내용을 요약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뭘 요약해야 되지 하고서는 영어 원서를 한 번 더 뒤적거리기라도 하면, 그거는 그래도 내가 영어 문장을 한 번 더 본 거고 한 번 더 내가 의미를 생각한 거고 뭘 가져다가 내가 요약을 하면 좋을까 고민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뭘 말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건 영작이 아닌 거예요. 뭘 말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어떻게 쓸지만 고민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해도 영작 훈련이라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 요약하게 갖고 있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자,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읽을 때 내가 읽는 내용에 더 집중하게 돼요. 왜? 내가 요약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봤던 문장 구조, 내가 봤던 어휘를 가져다가 먼저 요약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요약하기는 시작해도 되는 건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읽을 때 요 문장 구조 요런 거 좋네, 이 어휘 여기 쓰인 게 있네, 내가 나중에 요약할 걸 생각해서 한 번 보더라도 조금은 더 꼼꼼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안 그래 놓으면 요약할 때
또 읽어야 되거든요. 또 읽으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보통 한 번 읽을 때 그냥 한 번에 모든 것들 해결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에서 읽을 때 내가 요약할 거리들을 찾으며 읽게 되고 그 뜻은 내가 이 텍스트에 조금 더 집중하게끔 도움을 준다는 뜻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내가 요약을 하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봐 놓은 것들을 갖다가 내가 다시 요약을 하죠. 그런 식으로 내 영작 실력이 향상되는 게 내 독해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내 독해 실력의 향상이 내 영작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돼요. 결국 그래서 읽은 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고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까지 딱 가면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냐면요. 어떤 문장이든 나에게 인풋이 들어오면 이거 되게 쓸만한데 좋은데 가져다가 내가 활용해야 되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내가 저장해놨다 나중에 곧장 쓰는 게 가능해져요.